박순자 할머니, 올해 68세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남편 밥상 차리는 게 43년째 일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반찬만 5가지씩 차렸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남편 정만식은 요즘 밥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입맛이 없어. 나가서 먹을래. 순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43년 전, 결혼 첫날 밤부터 달랐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남편이 돈 아까우니까 그냥 집에서 쉬자고 했거든요. 순자는 실망했지만 그래, 알뜰한 사람이네 하며 이해했습니다. 시부모님을 15년간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셨습니다. 밥은 꼭 돌솥밥이어야 했고, 김치는 직접 담가야 했고, 빨래는 손빨래를 고집하셨습니다. 순자는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며느라, 이 김치 왜 이렇게 짜니? 다시 담가거야겠다. 예, 어머님. 시아버지가 암 투병하실 때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3년간 간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우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애 키우는 건 엄마 일이라며 한 번도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내일 일찍 나가야 하는데 시끄럽네 하며 귀마개를 했습니다. 순자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하고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면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이 없어서 순자가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해서 새벽에만 일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화장실 청소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이 튼살투성이가 됐습니다. 무릎은 관절염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43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라 바쁘고 손자는 학원 다니느라 바쁩니다. 순자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합니다. 빨래, 청소, 장보기. 그런데 아무도 고맙다 한마디 안 합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사세요. 순자는 그저 웃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녀는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빼입고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도 납니다. 새로 산 향수입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앉아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3년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한 적이 손에 꼽았거든요. 남편은 서류 봉투를 탁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서명해. 여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 다른 사람 만나 김현주라고. 우리 회사 격리부장이야. 우리도 이제 각자 살 때 됐지 뭐. 남편은 70살인데 45살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43년이나 살았으면 이제 각자 살아야지. 나는 현주랑 제주도 가서 펜션 차릴 거야. 위자료는 5천만 원 줄게. 이 집도 당신 줄게. 43년 헌신의 값이 겨우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43년간 집안일한 건, 시부모님 15년간 모신 건, 우진이 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재워주고 먹여준 거 따지면 5천도 많아. 법적으로 따질까? 그럼 변호사 선임하든지.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마치 43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당신이랑 살면서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맨날 잔소리에 늙어가는 모습 보는 것도 지겨워. 현주는 젊고 예쁘고
나한테 웃어줘. 당신은 언제 웃어본 적이 있어?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웃지 않은 게 아니라 웃을 일이 없었던 건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아들 정우진과 며느리 송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우진아, 내 아빠가 바람 피웠대. 너라도 말려야지.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도 인생이 있잖아. 계속 붙잡는 게 사랑은 아니야. 엄마도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야.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황혼 이혼 많아요. 친정 엄마 친구도 이혼하셨는데 되게 행복하게 사신대요. 어머니도 이제 자유로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행복하시면 우리도 좋잖아요. 아버님이 행복해야 나중에 유산도. 미영아,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유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남편도 모두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우진아, 엄마가 너 대학 보내려고 새벽에 파출부 일한 거 알아? 내 등록금 벌려고 손이 다 튼 거 알아? 엄마,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나는 부탁한 적 없어. 순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68세의 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43년이 이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게 다였나? 그때였습니다. 뭔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43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방입니다. 안에는 대학 졸업장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통장 한 장, 서울중앙은행 예금주 박순자. 순자는 그 통장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똑똑하고 당당하고 꿈이 있었던 그 여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순자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했습니다. 43년 만에 제대로 하는 화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옷도 꺼냈습니다. 10년 전 백화점에서 몰래 사두었던 옷입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백화점을 지나다가 쇼윈도에 걸린 원피스를 봤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30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될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들켰습니다. 당신 그 쇼핑백 뭐야? 아, 그냥 30만 원짜리 옷? 미쳤어? 당장 환불해. 여보, 나도 한 번쯤은. 당신 나이가 몇인데 젊은 애들처럼 그런 옷을 입어? 창피하게. 내일 당장 환불하라고. 순자는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언젠가 입어보리라 생각하며 이제 그 옷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68세 할머니가 아니라 우아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는 걸 확인한 후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간 곳은 강남 청담동이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거기 되게 비싼 동네예요. 알아요. 오래전에 살았던 동네거든요.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변한 풍경?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고급 빌딩 사이에 있는 법률사무소, 청송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예약하신 박순자님 맞으시죠?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자 언니, 43년 만이네. 변호사 이름은 최지은입니다. 순자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지은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연락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43년 만이잖아. 미안해, 지은아. 그동안. 됐어. 이제 왔으면 됐지. 앉아. 커피 마실래? 아니면 차? 차 마실게. 지은이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힘들었지?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은아. 순자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이혼 통보,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냉대까지. 지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손수건을 건네주며 순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절대 그렇게 당하면 안 돼. 언니는 자산이 있잖아. 자산? 언니, 기억 안 나? 아버님 유언. 43년 전. 순자는 재벌 박영우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영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순자는 공주님처럼 자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정만식을 만났습니다. 만식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실했고 순자에게 다정했습니다. 순자야, 이거 먹어봐.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샀어. 순자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박영우 회장의 딸이 아니라 박순자로 봐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순자야, 그 남자는 안 돼. 신분이 맞지 않아. 아버지, 사랑이 신분이 중요해요? 그래, 중요하지. 그 남자랑 결혼하면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상속도 없다. 순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저 상속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순자는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만식은 그런 순자의 사정을 모르고 그냥 집을 나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랑 행복할 거야. 사랑만 있으면 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이 없으니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집안일을 배웠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만식은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철강 회사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 피곤해 돌아오면 발을 주물러줬습니다. 당신 고생이 많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식은 변했습니다. 순자에게 차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밥이 왜 이래? 맛없어. 미안해. 다음엔 더 잘할게. 하여튼 가정에서 뭘 배웠는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순자는 참았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순자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최지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회장님 유언장이 있어. 언니한테 재산을 남기셨어. 나한테? 아버지가?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언니가 직접 찾으러 올 때까지 내가 보관하래. 지은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평범한 삶이 행복해. 그래, 알았어. 하지만 언니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하지만 순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지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언니 43년간 이 돈은 복리로 계속 불어났어. 회장님이 남기신 금액이 200억이었는데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580억 원이야. 그리고 언니 부동산도 있어. 강남 빌딩 2채, 제주도 땅 5만 평. 모두 언니 명의야. 내가 관리해 왔어. 임대료 받고 세금 내고 모든 수익도 언니 계좌에 넣어뒀어. 순자는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가 행복해 보였어. 전화할 때마다 남편이랑 잘 살고 있어. 아들이 이제 대학 갔어 그러잖아. 내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런데 20년 전부터는 연락도 안 했잖아. 나는 언니가 정말 행복한 줄 알았어.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나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알았어. 그리고 남편이 친구 만나는 거 싫어해서 연락도 못했어. 언니, 나는 바보였어, 지은아. 43년을 무엇을 위해 산 걸까? 아니야, 언니. 이제부터라도 언니 인생을 찾으면 돼. 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 평범한 삶을 파괴했으니까 이제 당신들 인생을 합법적으로 박살낼 거야.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언니.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그리고 언니의 친구로서 순자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누구인지, 아들이 왜 아버지 편을 드는 건지, 지은이 사립탐정을 고용해줬습니다. 이름은 강민수,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박순자님, 보통 이런 케이스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증거 확보해 드릴게요. 며칠 후, 민수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순자님, 앉아서 보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첫째, 김현주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20년 전부터 정만식 씨와 내연 관계였습니다. 20년 전부터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이면 아들이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자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닙니다.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장부였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격리부장이니까 가능했겠죠. 정만식 씨와 공모해서 20년간 빼돌린 돈이 30억입니다. 30억이요? 네. 이 돈을 해외 계좌에 숨겨뒀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여기 계좌 내역이 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생활비를 줄이던 지난 20년. 아들 대학 등록금이 부담이라며 순자에게 파출부 일을 시키던 그때 남편은 30억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여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세 채 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모두 정만식 씨가 사준 겁니다. 내 남편이 저 여자한테. 순자는 울컥했습니다. 자신은 43년간 전세집에서 살았는데 불륜 여자는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정우진의 비밀입니다. 민수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들분 정우진 씨, 빚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로 2억 날렸고 친구 사업 보증을 서줬다가 1억 날렸습니다. 며느리 몰래 진 빚이 총 3억입니다. 우진이가 빚이? 네.
그리고 이 빚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채업자가 협박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정우진 씨, 돈 안 갚으면 부인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아니, 회사에도 알릴까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민수가 또 다른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내 빚 3억 갚아줄게. 아버지, 정말이요?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엄마가 이혼하자고 하면 말리지 마. 아니, 오히려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설득해. 알았지? 그게 엄마가 불쌍해서. 너는 빚쟁이한테 죽고 싶어? 엄마는 위자료 받으면 돼. 어차피 나이 들어서 혼자 살기 힘들면 내가 모시면 되잖아. 대신 아빠는 현주랑 제주도 가서 행복하게 살고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엄마를 배신한 겁니다. 셋째, 며느리 송미영의 속마음입니다. 민수가 마지막 파일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분,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간 총 8,500만 원입니다. 명품 가방, 성형수술, 친구들과의 호화 식사. 모두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이게 불법 아닌가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횡령죄로 고발하면 징역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친구들한테 한 말이 녹음됐습니다. 미영아, 시어머니 어때? 에이, 괜찮아. 곧 이혼하실 거야. 그럼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갈 거야. 시어머니 받으실 위자료 5천이랑 강북집 팔면 3억 되잖아. 그거로 강남 전세 얻는 거지. 어머, 근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 나중에 우리가 모시면 되지 뭐. 그때는 우리가 돈 있을 테니까. 아, 그리고 시아버지가 재혼하잖아. 재혼하면 재산이 그 여자한테 가니까 우리가 빨리 재산 정리해야 해. 순자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만 들려주세요. 순자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20년간 불륜을 저질렀고 아들은 돈 때문에 엄마를 배신했고 며느리는 자신을 ATM 기계로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 이 증거들 법적으로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이혼 서류 빨리 서명해. 현주랑 다음 달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 펜션 계약금도 넣었어. 순자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알았어요. 조금만 시간 줘요. 남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3년간 순종적이었던 아내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순자가 이미 변호사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요. 순자는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언니, 먼저 외모부터 바꿔야 해. 법정에 설 때 당당해야 하거든. 이 나이에 무슨 변신을. 언니는 원래 미인이었어. 그냥 세월에 묻혀 있었을 뿐이야. 지은이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청담동 유명 피부과였습니다. 박순자님 맞으시죠?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부과 원장이 순자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아, 피부는 좋으세요. 그동안 관리를 안 하셔서 그렇지. 원래 타고난 게 좋으세요. 레이저 몇 번 받으시면 10년은 젊어 보이실 거예요. 순자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겁났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총 5회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에 다녔습니다.
3주가 지나자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칙칙했던 피부가 맑아졌고 주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미용실이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얼굴이 정말 고우세요. 근데 헤어스타일이 너무 올드하세요.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미용사는 순자의 백발을 염색했습니다. 진한 갈색으로요. 그리고 펌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거울을 봤습니다. 순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나인가? 68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사모님, 완전 미인이세요. 남편분이 놀라실 거예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안 좋아할 겁니다. 그 다음은 명품 쇼핑이었습니다. 지은이 함께 갔습니다. 청담동 명품 거리였습니다. 언니, 여기 들어가자. 에르메스 매장이었습니다. 순자는 주춤했습니다. 지은아, 여기는 너무 비싸. 언니는 580억 있어. 비싼 게 아니야. 매장에 들어가니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버킨으로요. 직원이 버킨백을 꺼내왔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2,800만 원. 순자는 놀랐습니다. 지은아, 이거 너무 비싸. 언니 사. 하지만 언니 43년간 참았잖아. 이제는 언니가 누려야 해. 순자는 가방을 들어봤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거로 할게요. 직원이 포장해줬습니다. 순자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은이 만들어준 체크카드였습니다. 본인 계좌와 연결된 카드였습니다. 결제하시겠습니까?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네, 결제할게요. 샤넬에서는 재킷을, 구찌에서는 선글라스와 구두를 샀습니다. 총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지은이 웃었습니다. 언니, 기분 어때? 이상해. 근데 좋아. 언니, 원래 언니 인생이 이랬었어.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로 산 옷, 가방, 구두.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68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순자가 명품 차림으로 가족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먹던 밥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맞아?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 설마 버킨?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그 옷은 어디서 났어?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옷 사면 안 돼. 돈은 어디서? 내 돈이야. 내가 돈이 없는 줄 알았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 설마 애들한테 빌렸어? 아니, 내 돈이야. 원래 있던 돈.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긴 돈 있었어? 그거 부부 공동 재산이야. 반은 내 거야. 순자는 웃었습니다. 공동 재산? 43년간 당신은 내 가사노동에 대해 공동 재산이라고 한 적 있어?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 나는 43년간 일했어. 공짜로. 이제 내 값을 받을 거야. 남편과 아들, 며느리 모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복권 당첨되신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순자가 변하자 남편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왜 이혼 서류에 서명을 안 하는 거야? 왜 갑자기 명품을 사고 다니는 거고? 저 돈은 어디서 났어? 순자가 변하자 남편은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의 가방에서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청송법률사무소 마이너스 최지은 변호사. 남편은 김현주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주야, 순자가 이상해. 갑자기 명품 사고 다니고 변호사까지 만났어. 변호사요? 무슨 돈으로? 그게 문제야. 순자가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모르겠어. 김현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변호사 선임했다는 건 소송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 들키면 큰일 나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년간 빼돌린 30억 생각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오빠, 그럼 강수를 둬야죠. 순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하면 돼요. 치매, 우울증,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법적 능력 제한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 제 친구가 정신과 의사예요. 돈 주면 진단서 써줄 거예요. 남편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남편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병원 가보자. 치매 검사 한번 해봐. 내가 왜? 갑자기 명품 사고, 돈 쓰고. 정상이 아니야.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나는 정상이야. 그럼 병원 가서 확인이나 하자.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순자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어차피 함정인 걸 알았거든요. 그곳은 강남의 한 정신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주가 미리 섭외한 비양심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순자를 5분 상담하고는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박순자님, 증상이 좀 있으시네요.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초기 치매 의심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멀쩡해요. 아니에요. 이런 증상은 환자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의사는 진단서를 끊어줬습니다. 박순자 68세, 초기 치매 및 중증 우울증 진단. 법적 행위 능력 제한 필요. 순자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봐, 내 말이 맞지? 당신 치매야. 나는 치매가 아니야. 의사가 그렇다는데? 당신은 환자니까 모르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남편이 나를 치매라고. 언니, 진정해. 그거 함정이야. 예상했던 거야. 어떡하지? 괜찮아. 우리는 서울대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비양심 의사는 나중에 고발할 거야.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한정후견 심판 청구권. 남편이 순자를 무능력자로 만들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순자는 그 순간 무너질 뻔했습니다. 43년 헌신이 정신병자 낙인으로 돌아온다니.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게 내 값인가?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이제 반격할 때야. 어떻게? 언니,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거야. 언니가 얼마나 정상인지, 남편이 얼마나 비열한지, 그리고 언니가 누구인지 다 보여줄 거야.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법원 심판 날이 왔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서울가정법원. 정만식과 김현주, 아들 부부, 그리고 매수된 정신과 의사까지 모두 출석했습니다. 순자를 정신병자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순자 옆에는 최지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3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사립탐정 1명까지 총 10명이 순자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한정후견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정만식 씨, 청구 취지를 말씀하세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아내 박순자는
최근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판단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에서도 치매가 의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청구인 박순자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치매도 우울증도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정밀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최지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신과에서 총 3일간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인지기능검사, 심리검사, 모든 결과가 정상입니다. 청구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단서에는 치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진단서는 5분 상담으로 나온 겁니다. 게다가 이 의사는 김현주 씨의 친구입니다. 여기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현주야, 부탁 좀 들어줄래? 진단서 하나만 써줘. 언니, 이거 불법인데. 돈 줄게. 500만 원. 알았어.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정색했습니다. 청구인, 이게 사실입니까?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청구인 정만식 씨는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당신은 무슨 재산이 있다는 겁니까?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 재산 목록입니다. 현금 580억 원, 강남 빌딩 2채 시가 300억 원, 제주도 땅 5만 평 시가 200억 원, 총 1080억 원입니다. 여러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들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며느리는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박영우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43년 전 사랑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제게 재산을 남겨주셨고 최지은 변호사가 관리해 왔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재산이 모두 사실입니까? 네, 재판장님. 여기 등기부등본, 계좌 잔액 증명서가 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야. 결혼 중에 불어난 거잖아.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재산은 제가 결혼 전에 상속받은 겁니다. 혼인 전 재산이에요. 당신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왜 43년간 숨겼어? 나한테 속인 거잖아. 속인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찾기 전까지 최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최지은 변호사가 보충했습니다. 박영우 회장의 유언장이 여기 있습니다. 딸이 직접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상속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더 있습니다. 청구인 정만식 씨는 20년간 회사 돈 30억을 횡령했습니다. 김현주 씨와 공모해서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회계장부, 해외 계좌 내역, 녹음 파일이 모두 제출됐습니다. 청구인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이 심판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관계 있습니다. 최지은이 말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허위로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횡령 사실까지 밝혀졌으니 청구인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청구인은 저의 의뢰인에게 43년간 가사노동을 시켰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월 300만 원입니다. 43년이면 총 15억 4,800만 원입니다. 이혼하실 거면 이것도 청구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정만식을 받습니다. 청구인, 반론 있으십니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현주는 도망가려다가 법정 경위에게 붙잡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한정우견 청구 기각합니다.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구인의 횡령 혐의와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 혐의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자.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사전에 언론에 제보했거든요. 박순자 씨, 1080억 재산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43년간 왜 숨기고 사셨습니까? 순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박영우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43년 전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사랑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20년간 불륜을 저질렀고 30억을 횡령했고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되찾겠습니다. 68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니어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장면이 당일 저녁 모든 뉴스에 나갔습니다. 재벌가 외동딸 43년 만에 정체 드러내며 불륜 남편의 통쾌한 복수.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와, 진짜 영화 같다. 속 시원하다. 불륜 남편 혼나는 거 최고. 68세에 저렇게 우아할 수 있다니.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시니어 여성분들은 속 시원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요, 순자의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강남의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우진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엄마가 낯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빚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순자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진아, 내 빚 3억. 엄마가 갚았어. 뭐? 그게 엄마였어? 그래. 우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는 엄마를 배신했는데. 고맙다고 하지 마. 조건이 있어. 조건? 이제부터 내가 벌어서 엄마한테 갚아야 해. 월 100만 원씩 25년간. 25년이면 내가 67살까지. 그래. 엄마가 너 키운 25년만큼 갚아. 임신 10개월, 밤새 젖 먹이던 3년, 학교 준비물 챙기던 12년, 대학 등록금 벌던 4년, 결혼 자금 모아주던 6년, 총 25년. 그만큼 갚아.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진아, 기억해. 돈 때문에 부모 배신하는 사람은 결국 자식한테도 배신당해. 민준이가 커서 너한테 똑같이 할 수도 있어. 알겠어,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제대로 살아. 민준이한테 좋은 아버지 되어줘. 그게 엄마한테 갚는 거야. 며느리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가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죠.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를? 앉아, 민준 엄마. 할 얘기가 있어서. 미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순자가 태블릿을 꺼내서 미영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봐. 화면에는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성형외과 인증샷. 예쁘게 잘 찍었네.
그런데 민준 엄마, 이거 다 회사 돈으로 산 거지?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거 삭제해 주세요. 왜? 민준 엄마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 민준 엄마 회사 사람들한테도 보내볼까? SNS에는 완벽한 워킹맘인데 실제로는 회사 돈 횡령하는 사람이라는 거. 안 돼요. 제발. 순자가 태블릿을 걷었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를 줄까? 첫 번째,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횡령 자수하기. 그럼 징역 3년, 집행유예 받으면 2년 봉사활동. 당연히 회사에서 잘리고 정과자 되고 강남 이사는 꿈도 못 꾸지. 미영이 떨었습니다. 두 번째, 내 조건을 들어주기. 그럼 이 증거들 다 없애줄게. 조건이 뭔데요? 순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이 횡령한 돈 8,500만 원, 5년간 월 140만 원씩 회사에 기부 형식으로 갚아. 네. 둘째,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요양원 봉사활동 가. 혼자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고. 요양원이요? 그래. 거기 계신 할머니들 밥 떠드리고 말벗 되어드리고 청소도 하고. 민준 엄마, 늙는다는 게 뭔지 배워야 해. 언젠가 민준 엄마도 늙거든.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SNS 계정 다 지워. 뭐? 뭐라고요? 제 인스타가 팔로워 8만 명인데. 그래서 그 8만 명이 민준 엄마가 횡령한 거 알면 뭐라고 할까? 아, 내가 대신 알려줄까? 안 돼요. 그럼 지워. 그 가짜 완벽한 삶 이제 그만 자랑해. 넷째, 강남 이사 계획 취소. 민준이는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허영심 때문에 애 인생 망치지 마. 알겠습니다.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해. 순자가 미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이한테 좋은 엄마 되어줘. 명품 가방 사주는 엄마 말고 진짜 얘기 들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시간 보내는 엄마. 민준이는 엄마의 액세서리가 아니야. 알겠어? 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남들한테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있었어요. 알았으면 됐어. 자, 선택해. 경찰서 갈 거야. 내 조건 들을 거야? 조건 들을게요. 다 하겠습니다.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주 일요일부터 봉사활동 시작.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그리고 민준 엄마. 네, 어머니. 이거 마지막 기회야. 또 배신하면 그땐 진짜 용서 없어. 알았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정만식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속은 면했지만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김현주는 구속됐습니다. 남편은 혼자 남았습니다. 제주도 펜션은 계약금을 날렸고 현주는 감옥에 있습니다. 남편이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만나줄 수 있어? 강북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남편은 초라했습니다.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남편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43년이라는 시간은 당신이 나를 버릴 때 이미 끝났어요. 이제 나는 남은 내 인생으로 살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 회사도 잘렸고 돈도 없고 그건 당신 문제예요.
내가 당신 뒷바라지할 때 당신은 내 미래를 생각해 줬나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여기 서명하세요.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을게요. 대신 모든 재산 포기하고 김현주와도 헤어지세요. 그럼 횡령권은 합의해 줄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줄 고마움은 없어요. 순자가 일어서려는데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순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43년 헌신을 5천만 원에 팔라고 했던 사람이 무슨. 늦었어요. 순자는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순자는 남편을 다시 불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무슨 문제 있어? 순자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이에요. 월 200만 원씩 나오는 연금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건 사실이고 제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김현주와 완전히 헤어지세요. 그 여자 출소해도 만나지 마세요. 알았어. 그리고 손자 민준이 생일이나 명절 때는 연락하세요. 할아버지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민준이한테는 할아버지가 필요하니까요. 남편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 이제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순자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저도 그럴게요. 8개월 후,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곳에 고급 펜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은 순자의 봄. 이 펜션은 특별합니다. 시니어 여성 전용이거든요. 현관 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봄은 지금부터입니다. 남편에게 상처받은 분들, 가족에게 무시당한 분들, 꿈을 잃어버린 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한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가 순자의 봄 맞나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순자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는 70대로 보입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순자가 할머니를 안아줍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쉬세요.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펜션에는 10분의 할머니가 머물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순자가 직접 차린 식탁입니다. 자, 모두 둘러앉으세요. 오늘은 삼계탕 끓였어요. 할머니들이 둘러앉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순자님, 저는 50년을 살림만 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으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식사 후 석양이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펜션 테라스에서 차를 마십니다. 지은이 주말마다 내려옵니다. 언니, 할머니들 많이 오시네. 응, 이번 달에만 30분이나 예약하셨어. 대박이다. 언니, TV 인터뷰도 요청 왔어. 할 거야? 응, 할게. 펜션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가 수업, 그림 그리기, 글쓰기 치료, 재무 상담. 순자가 직접 기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글쓰기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10년 전의 나에게 혹은 10년 후의 나에게. 할머니들이 펜을 듭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곧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순자님,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순자가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소중해요. 어느 날입니다.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우진과 함께요. 할머니,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를 안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그치? 할머니가 여기서 일하는 거야.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반성하신대. 술도 끊으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가끔 민준이 보고 싶어 하셔.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 응. 할아버지가 용돈도 주시고 놀아주셨어. 그럼 만나. 할아버지도 가족이니까. 우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빚은 꼭 다 갚을게. 알았어. 그리고 우진아, 민준이 잘 키워.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명절 때 제주도로 내려와서 함께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고마워, 미영아. 어머니야말로 항상 감사합니다. 저녁입니다. 펜션 테라스에서 순자가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습니다. 후회 안 해? 그래도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순자가 바다를 바라봅니다. 후회는 안 해. 우진이도 낳았고 민준이도 있고 그 시간이 전부 낭비는 아니었어. 하지만 지은아,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싶어. 누군가의 아내, 엄마, 할머니가 아니라 박순자로. 멋있네, 행복해 보이고 언니가 있어서 내 인생도 의미 있어. 둘이 와인잔을 부딪힙니다. 별이 쏟아집니다. 제주도 밤하늘은 아름답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행복하세요.